무력을 동원해 총검을 휘두르는 일본군을 피해 유관순이 살아 도망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천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관순이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멀리 도피한 줄만 알았던 유관순이 체포된 곳은요, 바로 용두리 마을이었습니다. 네. 근데 약간 잠적해 있었다고 얘기. 유관순 열사 마음에는 한켠에 계속 끄덕임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남아있는 두 남동생.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오빠도 만세운동에 참여를 해서 형무소에 또 들어갔고. 그래서 두 동생을 보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숨어있는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일제 소나기에 붙잡힌 유관순은요, 천안 유치장에 10여일간 구금됐다가 공주 지방법원으로 송치가 됩니다. 그 얼굴에 씌운 게 용수라는 건데요. 저렇게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끌고 갈 때 용수를 씌워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씌우는지 모르고요. 왜 씌우는 거지? 만약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 하시다가 붙잡혀가지고 거리에 나왔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 모여야 동료였겠죠.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 가려야지만이 주변에서 동요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본인에게는 공포감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 유관순은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형량을 선고받게 됩니다. 자그마치 징역 5년형. 손병희 선생님을 비롯해서 34민들 같은 경우에 최고 형량이 사실 3년이었거든요. 그런 걸 비교했을 때는 유관순 열사의 5년은 사실 충격적인 형량이거든요. 재판 기록상에는 사실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은데 일본 기록에 의하면은 유관순 열사가 재판장에서 그 의자를 집어 던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1심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건지 2심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것을 사실은 확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관순의 그 당당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년형을 내림으로 인해서 주변에 굉장히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나 다를까 유관순은요, 1심 재판에서 당당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당한 대한의 국민이다. 대한 사람인 나를 너희가 재판할 권리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무서우리만치 엄숙한 법정에서도 이 어린 유관순은 결코 만세운동을 후회하는 듯한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에게 내려질 불합리한 판결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일제에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렇게 1919년 6월 30일 경성의 복심법원에서 열린 유관순의 2심 재판 결과 궁금합니다. 도영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피고
유관순을 징역 3년형에 처한다. 감형이 된 거예요? 3년? 다행히 2심에서는 내란죄는 성립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형되어졌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도 3년도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구형받은 후 유관순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삼천리 강산 어딜 가도 감옥이나 다름없다. 다른 사람이다 진짜. 광복을 하지 않는 한 일제 강점기를 살아간 것 자체가 감옥. 옥살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유관순은 우리가 여행을 시작하며 만났던 장소 어디였나요? 서대문 형무소? 네,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유관순 열사 사진이 고문을 받아서 얼굴이 많이 부어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네, 부어있다. 그런 거죠. 수감자에게 지급되는 감색의 수인복을 입고 유관순이 들어선 곳은 서대문 형무소의 여옥사 8호 감방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여러 명이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공간이. 아니 들어가면 옆으로 넓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저 길목이 다인 거예요. 아, 그 끝이에요? 아니, 저 안에 이거는 들어갈 문이 없고? 열린 거고 보이는 딱 이 약간 직사각형의 공간이에요. 게다가 비좁은 감방 안에는요, 사람들만 같이 지내는 게 아니었죠. 유관순과 수감자들을 사계절 내내 고생시킨 이것, 뭘 것 같아요? 화장실. 맞아요. 아. 당시에는요, 나무 양동이를 하나 두고요, 화장실 삼아 용변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감방 내부가 늘 지독한 악취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똥 오줌이 가득한 나무 양동이 그 바로 옆에서 먹고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여름 같은 땐 더할 거 아니에요. 아. 이런 끔찍한 환경 때문에 수감자들은 피부병, 동상, 장티푸스 등 각종 질병에 걸려 옥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유관순이 감방 동료들과 돕고 의지하며 옥살이한 지도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해가 바뀌고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17살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8번 감방 안에 공기마저 서늘하게 만드는 기묘한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장한 눈빛을 주고받은 유관순과 수감자들. 그들은요, 두 팔을 높이 치켜들며 목청이 터져라 외칩니다. 조선이 독립국가이며 조선인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자, 이들이 갑자기 만세를 부르짖기 시작한 이유. 이 날은 바로 1920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유관순과 8번 감방의 수감자들이 대담하게도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만세운동을 펼쳤던 겁니다. 우리가 왜 영웅을 영웅이라 부르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어려운 위기에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영웅이라는 칭호들을 끄집어내요. 유관순 여사는 독립운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내 나라를 찾는데 독립운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더 놀라운 일은요. 8번 감방에서 만세 소리가 터져 나온 뒤에 벌어집니다. 여옥사의 다른 감방들이 하나 둘 호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는 끊임없이 서대문 형무소로 울려 퍼졌고요. 어느덧 3천여 명의 수감자가 일제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수감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외치는 함성에 이 간수들은 어디부터 제지할지 몰라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만세의 외침, 서대문 형무소 담장을 넘어 그 밖에 있는 시민들에게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옥중 만세 운동을 마친 이후 유관순은 어디로 끌려갔을까요? 고문당한. 그렇죠. 서대문 형무소 고문실로 끌려갔겠죠. 일본 경찰이 옥중 만세 운동의 주동자로 유관순을 지목한 겁니다. 일본 경찰은 17살 소녀가 견딜 수 없는 매질과 가혹한 고문을 연일 이어 나갔겠죠. この先反抗する者はこうなる 도망칠 곳 없는 서대문 형무소의 나날은 유관순에겐 지옥과도 다름없었을 겁니다. 유관순이 옥중 만세 운동을 일으킨 지 한 달이 지난 1920년 4월 조선총독부에서 놀라운 소식을 발표합니다. 바로 조선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형량을 감형해주거나 방면해주는 특별 사면을 내린 겁니다. 고종의 아들 영친왕과 일본 왕실 간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조선 총독부의 대대적인 특사령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3년형이었는데요. 1년 6개월이 감형됩니다.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는 이제 나가려고 하면 9개월이 남은 겁니다. 9개월. 유관순의 출소가 약 4개월 남은 1920년 9월 28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날 오전 8시 20분 유관순이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유관순은 장기 손상, 방광 파열로 사망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의 수감 생활로 쇠약해진 유관순이 옥중 만세 이후 더욱 가혹해진 일제의 고문과 구타를 더 이상 견뎌내지 못했던 겁니다. 꽃다운 17살 나이에 너무나도 참혹한 마지막을 맞이한 유관순. 그녀는 죽기 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와. 그냥 이게 막 유언이잖아요. 근데 유언일 때 딱 뭔가 부모님을 딱 생각했을 때 뭔가 어린 소녀고 마지막 순간이면 부모님을 딱 떠올릴 것 같은데 뭔가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소녀의 입장에서 그냥 엄마 아빠 나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뭔가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엄마 아빠 기꺼이 따라갈게. 끝내 죽음으로 일제히 소나기에서 벗어난 유관순. 하지만 유관순은 눈을 감은 후에도 서대문 형무소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화학당 교장이 유관순 시신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일제가 그걸 단호히 거부한 겁니다. 일제는 자신들의 잔혹한 만행이 드러나 세계 여론의 지탄을 받을 것을 우려한 거죠. 그리고 그녀의 시신은 일제의 의도에 따라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이 되죠. 자, 그런데 1930년대 중반 이태원 공동묘지를 일제 군용기지로 개발하게 되거든요. 이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버린 유관순의 묘가 무연고 묘로 한 곳에 모아져 화장된 뒤 합장돼 버린 거예요. 그런 유관순의 고향 충남 천안에서는 그 시신 없는 가묘를 만들어서 그녀의 영혼을 달래고 있다고 하지요. 유관순 열사를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항상 감사하고 이분들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 네.